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5월 11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이번 댓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그 시작할 때마다 그 대표님 그 소개를 하느냐, 구독자분들 이제 다 하는데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인사는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제 이름 정도는 밝힐 수 있어야 우리 채널이지. 이름도 못 밝히고 오면은 그 채널이 아니죠. 네. 예, 예.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대표님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저희들 영상 시작할 때 항상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컨셉이다 생각해 주시고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표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이번 주에 변동 또 없죠? 예, 이번 주에도 변동이 없이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3,600만 원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출애라는 5,800만 원, 5돈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중형이 조금 빠진 다음에 그래도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네요. 안정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매물이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매변 매물이 어느 정도 팔릴 때까지는 업자들이 그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대에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예. 대표님, 제가 이게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톤수 높은 개인 중형을 사가지고 있다가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차량 할부금을 못 내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중형차로 대형차로 가다 보면 일단은 금액이 고가잖아요. 네. 고가인데 일이 잘 돌아가 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활부금 갖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요즘 활부금도 못 갚으니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죠. 활부금을 제때 못 내게 되면은 활부사에서 가처분이 들어와요. 가처분이 들어와서 그 차를 뺏긴다고. 뺏기게 되면은 경매 처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죠. 네. 예, 예. 큰 차 같은 거는 할부를 많이 넣으면 한 달에 300에서 400씩 할부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착각이 여기 넘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큰 차를 하게 되면 낭패 볼 확률도 큰 거죠. 본인이 고정적인 거래처가 없으면은 큰 차를 쉽게 달라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점은 참 조심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대표님, 그러면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와 같이 큰 틀의 변함없이 이 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고요. 개인 중형이 좀 빠져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 중형 티오 넘버가 재고가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개인 중형 넘버 티오가 좀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들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빠져야 된다 그래도 뭐 5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 정도 빠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매입해 가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손해 봐가면서 팔려고는 안 하니까 그 금액대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남대문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한 45년 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이 인허가가 다 완료돼서 차량까지 저희가 양도양수 다 끝나서 인계해드렸는데 이분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감을 못 잡았는데 오포 사는 어르신이 본인 소재지로 직접 불러가지고 어제 금요일날 첫항 일을 맞춰줬어요. 해가지고 일하는 방법이나 금액까지 다 설정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오포 어르신이 아침에 그 짝으로 오면은 거기서 일머리를 맞춰가지고 당분간은 진행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오포에서 짐을 싣고 경기 지방으로 내려오면은 12, 3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거든요. 네. 올라갈 때 하나 잡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루 일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기로 해가지고 첫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좀 잘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79년생인가 하시는 분, 인천 용현동에 사시는 분 있거든요. 이분도 다 양도양수가 끝나서 신차가 출시됐는데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방법도 잘 모르고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이분도 오포 사는 어르신이 1대1로 멘토를 해가지고 이럴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바로 일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남대문에서 의류상 하시던 그분은 1톤 차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예, 1톤 저희가 새 차 같은 중고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로 권해드려갖고 했는데 첫 탕을 오포 사는 어르신이 오포로 가서 첫 탕을 해가지고 12만 원인가 3만 원짜리를 싣고 첫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금방 정착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대표님 요즘 1톤 카고로 일 시작하시는 분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벤 종류 선택을 좀 안 하시고 카고로 하시는 분들이 신차, 중고차보다 신차로 하시는 분이 한 달에 6이나 7분 정도 예, 그 정도 시작을 하고 계세요. 네. 대부분 1톤 카고죠? 다 카고죠. 예, 네.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화물 운송 요금에 대해서 너무나 화물 기사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볼게요. 대표님 화물 운송 요금 이 책정 방식이 어떻게 돼요? 화물 운송료 책정 방식은 톤수별로 거리별로 이렇게 정산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정확한 데드라인이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얼마 받아 거리별 해서 단가표가 없는 거예요.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주선사 오다 데드라인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기사들하고는 동떨어진 오다가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화주들이 10만 원짜리 오다를 주선사로 의뢰를 했을 때 주선사에서 10만 원이라는 오다를 다 띄우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서 최저 단가부터 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만 원짜리를 받아서 10만 원에 다 띄우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을 내려가지고 뭐 6만 원, 7만 원에 내려서 기사들이 잡잖아요. 네. 빨리빨리 잡아가면은 또 캐치를 해서 더 내리 7만 원에 오다 올렸던 거를 다시 만 원을 내려서 6만 원에도 오다를 띄운다고 5만 원에도 잡으면은 그것도 금액이 또 내려가는 거죠. 자꾸 내려가서 안 잡을 때까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최저 단가에서도 안 잡으면 다시 슬그머니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만 원 올려, 2만 원 올려, 잡을 때까지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선사 마음대로 장난을 치는 건지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 주선사에서 만든 단가표에 의해서 주선사들이 요금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있어요? 주선사 단가표는 있죠.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대전 가면은 금액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딱 정해진 단가표가 있는데 그 금액대로 운행하는 주선사가 없다는 거죠. 저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화주가 10만 원짜리 서울에서 대전 10만 원짜리 오다를 띄우면은 주선사에서 10만 원 오다를 다 안 띄우고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칼질을 하는 거죠. 7만 원에도 띄우고 6만 원에도 띄우고 기사들이 잡으면 안 잡을 때까지 그 금액을 낮춰가지고 계속 오다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안 잡으면 다시 슬그머니 돈을 좀씩 올리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나 똑같은 식으로 운행을 하는 거죠. 네. 예, 예. 실제 주선사 단가표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운임요금 따로 이렇게 책정해서 또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선사 단가표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금액을 받아서 다 띄우면은 그 단가표를 인정을 하지만은 그 금액대로 오다를 다 띄우지 않고 본인들이 일정 금액에 칼질을 한 다음에 그 내려보는 거는 단가표가 아니죠. 네. 이렇게 지금 화물 기사님들 사이에서 운송 요금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정책이 나오질 않으니까 답답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소개 입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담당 주무부서 국회의원한테 직접 이런 의뢰 저희가 국민 청원했던 거나 앞으로 화물 기사님들한테 어떻게 시정돼야만 살아나갈 방법을 저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소개 입법을 해달라고 지금 올릴 예정이에요. 네. 예, 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운송 요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장에 있는 기사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협회 관계자들하고
시 관계자들끼리 협의해봤자 아무 구심점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러는 기사분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 의견 조율이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는데 일단 현장에서 이러는 기사분 의견을 들어서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화물차에 미터기를 다는 것, 그리고 운송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 이 둘 중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터기 설치법이나 주선사 수수료 인하법에는 미터기만 설치되면 주선사 수수료 인하권은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터기를 설치해 가지고 미터기 요금대로 제대로 움직인다면 주선사에서 자기네도 횡포를 못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미터기 설치법을 다시 추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화물 운송 수수료 인하권은요? 화물 수수료 인하권은 일단 미터기가 설치가 되면은 주선사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오다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미터기 정해진 금액에서 칼질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미터기가 먼저 설치가 되면은 주선사 수수료 인하권은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좀 앞으로 또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도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는 게 화물 기사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화물 기사님들도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피해를 보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만약에 국회의원 소개 입법이 시작되면 적극적인 홍보만이 여러분의 권리 보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5월 11일입니다. 화물차 시세는 변동이 없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개인 중형이 조금 하락할 거 아닌가 하는 게 대표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화물 운송 요금 책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화물 기사님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물 기사님들의 그런 그 마음을 대변해서 거기에 관한 영상을 좀 만들어 올리고 또 대표님이 국회의원 소개 입법을 한번 시도해 보신다고 하니까요. 저희들도 한번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